샬롬 반갑습니다.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 박현민 목사입니다. 우리는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크리스천 일상 정리법에 대하여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매일 습관 둘, 다른 사람과 한 끼 식사하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음식,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음식은 연료입니까? 교제입니까? 이 책의 저자는 중국 선교사로 지낼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알고 지냈던 미국인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이제 호감형이기도 하고 또 그와 하는 대화는 늘 즐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론들은 너무 흥미로웠고 그가 추천해준 책은 읽고 또 적용해 보기도 하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서 하나만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과연 무엇이냐면 음식 대신에 그냥 알약 하나로 끝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그래요. 아니 지금 중국인데 중국 음식이 얼마나 다양하고 맛있는데 그런 말을 하다니 이 저자는 참 믿기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의 말에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저건 비정상이야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자도 그의 말에 저거는 정말로 정상이 아니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의 말에 점차 공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정말로 분주한 사회, 정말로 바쁜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거릅니다. 금식인지 굼식인지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아침 식사를 거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또 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처리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마음에 그 바쁨, 분주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긴장감, 생산성에 대한 어떤 그 갈급함으로 인하여서 아침 식사는 쉽게 희생이 되곤 합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는 어떨까요? 간단하게 해결을 하고 말지요. 해야 할 업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아집니다. 또 일의 흐름이 끊이지 않으려고 간단하게 때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특별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그렇죠. 거기는 뭐 점심 식사 시간이 따로 없고 그냥 샌드위치나 간단하게 테이크아웃해서 먹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은 정말로 그 함께 식사, 점심 식사를 하는 그 시간이 얼마만큼인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뭐 10분, 15분, 20분이면은 식사가 금방 끝나고 마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우리는 바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은 어떨까요? 정시에 퇴근하는 것만으로도 기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시에 퇴근해야 밥도 먹는데 정시에 퇴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감한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분주한 사회, 분주한 그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요, 식사할 시간이 정말로 아까울 정도로 너무나도 바쁩니다. 정말로 바빠요. 이거는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정말로 바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에 집중할 때는 음식이 필요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비정상적인 생각, 소원이 생길 때가 있어요. 밥 먹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읽어낸 결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허탈감을 느끼십니까? 일이 잘 됐으면 좋은데 그냥 일을 처리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아쉬움 혹은 허탈감 이런 것들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커피를 마셔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카페인 수혈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커피를 마시거나 또 단 것, 그 군것질들을 또 하죠. 어떨 때에는 내가 지금 이러려고 지금 일하나 싶을 정도로 그 공허함이 허탈감이 밀려올 때도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쁜 일정이 중심이 되면 식사는
부수적인 것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식탁이 삶의 중심이 되면 이 나머지 일정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매길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식사를 연료처럼 생각하십니까? 지금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 연료가 떨어져서 빨리 그 연료를 채우고서 가야 되는 그 연료처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중요한 식사 교제를 하기 위한 어떤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 지금 강의를 준비하는 이 시간에도 식사는 거르고 있습니다. 라면으로 때웠어요. 그리고 군것질로 그 스트레스를 달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 모습이랑 제 모습이랑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일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먹도록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배고파하는 그 육체도 아니고요, 연료를 필요로 하는 그 기계도 아닙니다. 우리는 동료를 갈망하고 식탁 교제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을 한 끼 먹으면서 서로 얘기하고 친교를 나누고 그 안에서 은밀한 또 귀한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식사 교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찬과 함께 애찬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배고픔을 느끼도록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음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그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서로의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음을 또 알게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할 때 그 쌀은 농부가 짓고 또 무엇은 뭐가 하고 그런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우리가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식사를 하나 하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또 하나, 이 음식은 이 창조물, 그러니까 그것이 식물이 되었든 동물이 되었든 그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들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배고픔을 느끼는 것을 통하여서 공동체성, 하나님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또 사회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음식물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공동체성, 또 서로가 의존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자 이 저스틴 얼리는 그 중국 선교를 마치고 이제 법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수중에 돈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때 쉐어하우스라고 하죠. 이 공동주택을 이제 그 아내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커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집 안에 여러 이제 커플도 있을 수 있고 개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그 쉐어하우스에서 사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점은 무엇이냐면 공동식사, 특별히 저녁은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법칙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는 반문화적인 생활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그때 로스쿨을 다닐 때 학과 친구들은 수업이 끝나고 공부를 하거나 혹은 모임 준비를 막 하는데 본인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뭐죠? 식사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바쁜 일상을 사는데 그것이 역행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자
서너 주 만에 함께 지낸 사람들과 놀랍도록 친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과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서가 아니라 식사에 규칙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둘러서 밥만 먹었을까요? 그런 것은 아니었겠죠. 서로 식사하면서 얘기도 하고 또 하루 지냈던 그 일도 얘기를 하면서 서로 그렇게 식사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생활은 그 외로움과 분주함 대신 관계 중심으로 조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관계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존의 문화, 지금 현재의 문화는 바삐 움직입니다. 그래서 군것질로 한 끼를 때우게 만들 뿐 아니라 모든 건강 문제에 외로움을 가져다 주죠. 왜요? 일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 식사, 함께 식사하는 것은 우리가 이웃을 향해, 그것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웃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웃을 향하도록 독려한다는 사실이에요. 뭐죠? 관계 중심입니다. 관계 중심. 지금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삶의 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삶이 조정이 돼야 돼요. 목표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아무래도 아침 그리고 점심은 힘들 수 있지만 저녁은 가능합니다. 물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함께 살고 있는 룸메이트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누군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사람과 저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해놓을 그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직 업무를 끝내지 못해도 업무를 종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힘들죠. 지금 막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는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쁜 현대 속에서 해야 할 것들이 쌓여져만 가는 이 속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결단인 것이죠. 그런데 무엇입니까? 하루 일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의 사회는 많은 업무들을 하면서 더 많은 능력치를 개발하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힘들어지고 우리의 마음도 공허해지고 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고, 현대인들,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질병이죠. 그러나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퇴근 시간을 공지해 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요즘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은 아주 싫어하는데, 직장에 갔는데 퇴근 이후에도 자꾸 상사가 일 업무를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필요한 일이 있어요. 그렇죠? 진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이 저자는 취침 시간 이후에 복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낸 이후에 정말로 해야 하는 그 급한 일은 바로 다시 취침 시간 이후에 복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 업무를 마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제 일정은 이 식탁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식사 시간을 일정을 중심으로 조정하지 않는 것, 이것을 최종적인 그 목표로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관계 중심으로 되고, 그래야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건강뿐만 아니라 외로움, 그리고 그 관계 중심으로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형성적 습관, 이 저자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그거죠. 형성적 습관은 변칙이 아닌 일정한 패턴이 키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번 가족 식사한다, 이것이 아니라, 변칙이 아니라 매번 일정한 패턴으로
하다 보면은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또 삶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동 식사, 이것은 사랑의 학교예요. 그러니까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족 그 식사를 함께하는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바로 사랑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을 처음 배우는 것이 가정이죠. 이건 누구나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식탁 교제가 바로 중심 과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랑의 가치를 전달받습니다. 왜냐하면 식사 안에 서로 시중을 들죠. 또 서로 뒷정리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서로 교대하고 나누기도 하고요. 싸우고 또 용서하기도 하고요. 또 감탄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경청하기도 하고요. 또 서로의 기도를 듣기도 합니다. 물론 이 문화는 우리의 문화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익숙한 문화는 어머니가 열심히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는 그냥 먹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밥 먹은 그 용기를 싱크대에다가 갖다 주는 그 정도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어머니가 식사 준비를 다 하신 것을 나르는 정도일 것입니다. 아니면 이제 설거지를 도와주는 그거일 수도 있겠죠. 이만큼 이 집안일은 끝이 없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에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희생해주는 그 한 끼 식사, 그것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부모님이 나를 정말로 아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끼 식사,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차려주신 그 한 끼 식사는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과 애정이 담겨져 있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서로 깊어지는 그 기회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차린 음식과 배달 음식, 만약에 같이 식사를 한다고 쳐요. 그런데 부모님이 오늘 뭐 시켜 먹을까? 이거 시켜 먹어요, 저거 시켜 먹어요. 맛있겠죠. 그러나 아이들의 마음속에 과연 부모님이 나를 적어도 최소한 식사라고 하는 그 도구를 통하여서 나를 사랑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볼 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차른 음식을 보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저자는 더 나아가서 이웃을 초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식탁은요, 가족의 결속력은 강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잠재적으로 이웃에게는 배타적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가족끼리 함께 식사하자라고 하니까 가족끼리는 똘똘 뭉치는데, 그러나 그 결속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웃의 주변 사람들에 있어서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의 식탁을 정기적으로 개방하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입양윤리,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입양윤리를 모방하는 기독교적 삶의 흐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첫 번째, 우리가 정기적으로 식탁으로 모여야 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계속하면서 개방하는 습관과 또 결합해야 하는 것이죠. 아니, 가족끼리 식사는 안 하는데 어떻게 남을 초대할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 그 가족끼리의 식사가 이루어져야 남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 끼니를 그 하루에 한 끼 정도 가족끼리 식사하면서 준비를 해야, 그렇죠? 그렇게 해야 거기에 숟가락 하나 얹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한 끼 식사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땠습니까? 그냥 숟가락 하나 들고 띵동 하면서 같이 식사합시다, 교제합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많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삭막한 이웃, 교제하지 않는 이웃이었는데 그렇게 한 끼 식사를 통하여서 서로 알아가고 또 같이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친목을 나누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하나가 되는, 가족끼리 교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웃에게도 그것을 향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저자가 왜 이것을 강조하는지 이제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지금 세속화 시대에 빛이 되는 습관이 정말로 필요해요. 우리는 대부분 언어로 선포되는 복음을 듣는 것을 몸소리치며 거부하는 문화 속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 복음 전도도 사람들이 아우 듣기 싫어 라고 얘기를 하고, 어느 순간에 우리도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왜 그러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기독교인이 갖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저자는 어떻게 하면 이 서구 사회가 재복음화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로 따지면 이러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될 수 있을까, 전도의 문을 열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했는데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습관에 따른 삶에 이렇게 몰입하는 이유 중 하나는 습관이 어둠의 시대에 빛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들의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게 하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서의 그 공동체를 이루고 또 이웃, 소외된 이웃을 초대함으로 인하여서 이웃을 섬기고 그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아 기독교는 뭔가 다르다. 바쁜 현대 속에서 그리고 외로움과 그 허탈감에서 그렇게 허덕이는 삶 가운데에서 저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아니 왜 저들은 저렇게 행복할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데 이 식사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메들린 랭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방법은 그들이 믿는 것을, 그러니까 이방인들, 타종교인들, 불신자들 대놓고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불빛을 보여주고 그들이 그 빛의 근원을 진심으로 알고 싶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야 저거 아니야. 이건 틀렸어. 라고만 얘기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들이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불빛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의 문을 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로사리아 버터필드라고 하는 여성이 이 복음과 집 열쇠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제가 이제 이 책을 이 강의를 영상을 준비하려고 이제 책을 읽고 있는데 제가 그 이 책에 이 저자의 책이 이제 소개가 돼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 번역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때 이것이 이제 번역이 되어서 출간됐습니다. 정말 따끈따끈한 책인데요. 이 책에서 뭘 얘기하냐면은 바로 이 사람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지금 저 여인은 사실은 레즈비언이었습니다. 그 레즈비언이었고 그 다음에 안티기독교인이었고 그래서 어느 대학의 그 여성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에 관련돼서 무슨 리서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걸 할까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어떤 노 목사 부부가 이 사람한테 편지를 보냈고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제 그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노 목사 부부가 이 여인을 집에 초대한 거예요. 언제까지요? 2년 동안 매주 계속 초대했습니다. 그 노 목사 부부는
한 번도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여인이 교회에 대하여서 궁금한 거에 대하여서 계속 질문하고 또 질문한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서 응답하고 또 응답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스며들게 되고 복음이 자기에게 들어오게 됐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인은 당연히 그 동성애를 끊고 어느 목회자와 결혼하여 지금은 이제 미국에 있는 개혁 장로교회의 사모로서 지금 섬기고 있고 또 저술 활동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사모님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 식사로 인하여서 복음이 흘러가고, 그래서 그것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도 역시 그러한 역할, 지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노방전도도 안 되고 관계 정도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웃을 향하여서 식사 초대를 하면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기독교의 그 아름다운 빛을 전하자, 이것이 바로 이 책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성찬의 문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요즘 혼밥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하루는 식당에 갔는데 정말로 혼자 식사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이웃, 창조물과 묶어주는 수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식습관은 뭐냐면 서로 멀어지게 하고 소외를 심화시키는 그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 성찬의 문화는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찬과 애찬, 기독교 안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죽이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먹고 마셨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연료로서 때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였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과의 한 끼 식사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밥 먹자, 야 건강 챙겨,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한 끼를 식사하면서 그 식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그 교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친밀감, 또 그 친밀감을 통하여서 전파되는 복음, 아름다운 빛,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식사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지금 이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바쁜 시간이지만 우리 한 끼 식사하는 것, 이것을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빛이 이웃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